안녕하세요. 중고차 임민혁 팀장입니다. 적정 시세를 안내드리기에 앞서서 공통된 주제, 중고차를 접할 때 공통된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포인트는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정답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시는 분들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후회하지 않는 차종을 선택해야 된다. SUV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그 용도에 좀 부합하지 않을 때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도에 부합하지 않을 때가 거의 없을 것 같다, SUV는. 근데 남성분이라든가 그냥 이제 출퇴근 경차로 해갖고 좀 연비도 아끼고, 뭐 나는 짐도 많이 안 싣고 운전하기도 편하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물론 이제 운전하기 편하고 주차하기 편하고 다 맞는데, 차가 가속 성능이 떨어지거나 내지는 연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거나, 뭐 공영주차장 50% 내지는 할인, 그리고 톨비, 고속도로 톨비 할인, 뭐 이런 것들 보고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따져보니까 운행을 할 때 고속도로 톨비 결제할 때랑 공영주차장 주차비 결제할 때랑 그건 아주 잠깐이고, 차가 너무 답답해갖고 이건 못 견디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용도와 목적에 맞게, 그리고 공간도 너무나 작다. 당연히 경차니까 경차 사시는 분들한테는 작긴 작은데, 제가 많은 남성분들과 이제 경차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상담을 할 때, 경차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혼란이 옵니다. 기껏 고민을 많이 해서 경차를 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 딜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혼란이 온다. 그래서 맘먹고 전화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해답이 오고서 좀 실마리가 나오면 좋겠는데, 맘먹고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살려고 했던 거를 좀 안 좋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혼란이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마 저랑 통하시는 분들은 좀 많으실 수도 있다. 뭐 키로수 많아도 상관없고 금액만 싸면 된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제가 그런 분들한테 좀 좋은 말씀보다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제 강력하게 처음에는 아예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 때가 많아요. 근데 제 말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이거 사기로 했고 그런 후에 할지언정, 안 할 자신 있고 할지언정 난 이 차를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판매도 합니다. 그런 뉘앙스로 제가 초반에는 강력하게 말씀드렸다가 그 다음에는 정말 강력해요. 거의 안 판다는 식으로 말씀드리니까. 근데 그렇게도 말씀드렸는데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팝니다. 왜냐면은 목적과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고 다른 걸로 갈 그런 계획 없으시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용도와 목적에 맞게 후회하지 않는 차종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SUV 같은 경우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티볼리를 살까, QM3를 살까, 트랙스를 살까, 소형 SUV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뭐 코나를 살까, 스토닉을 살까, 요즘 나오는 차를 살까, 뭐 새 차로 살까, 뭐 고민이 엄청 많으실 텐데, 한 차종만, 딱 하나만 이렇게 먼저 중고차 시세를 보시고, 좀 요즘 차 같은 경우는 중고차 치고는 그렇게 많이 저렴하지가 않네, 뭐 새 차도 한번 봐볼까, 이 가격과 이 가격 정도면은 이렇게 비교를 하셔서 새 차로 가실지. 이게 많은 분들이 성격이 다 틀리시기 때문에 새 차도 팔리는 거고 중고차도 팔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새 차가 더 좋으면 다 새 차만 사지 중고차 안 사겠죠. 중고차를 사는 이유는 아무래도 금액이겠죠. 금액이 저렴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금액이 많이 저렴하지가 않아. 그러면은 새 차로도 이제 고려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들 중고차 알아보시는 분들은 중고차를 좀 보셨다가 결국에는 새 차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금액이 저렴해지면 저렴해질수록 중고차를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고, 새 차랑 금액 차이가 뭐 500만원 차이가 안 나, 그러면 새 차로 사는 게 낫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문 전에 어느 업체를 방문을 하실 때는 그 업체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물어보고 가셔야 된다. 제가 다른 데 갔다 오셨던 유튜브 업체를 갔다 오셨던 분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어떤 데는 50을 받고 50만원, 어떤 데는 70만원을 받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방문 전에 수수료가 얼마인지 꼭 물어보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30만 원 공약 해놓고 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전 지역에 따라 35에서 40 이렇게 받고 하는데, 사실 수수료를 적게 받는 데가 정직한 데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 텐데, 미리 앞서 말씀드리자면은 수수료를 안 받아도 차값에서 이미 마진이 충분히 남는다면은 그거는 싸게 사는 게 아닌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싸게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잘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수료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가는 거는 이득이 되면 이득이 됐지 좀 안 좋은 쪽으로 저해되진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세 공부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꼭 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위에 클린카드닷컴이라고 한글 클린카드 영어로 com 이렇게 나와 있는 데 들어가셔서 시세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거의 뭐 7, 80%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연세가 50대에서 60대, 7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이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 인터넷 할 줄 모른다. 그냥 그거는 무턱대고 포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분이나 아니면은 그 주위 분들, 인터넷 하실 수 있는 분들 도움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 사이트를 보시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를 줘서 뭐 한두 대만 뽑아서 문자로 달라 뭐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굳이 저한테 일임을 해주실 거라면은 어느 정도 이 팀장이 좀 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도 조금 말해달라. 그리고 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차종 자체가 SUV를 사긴 살 거야. 근데 나는 금액은 이 정도 볼 거고 한데 그냥 너가 알아서 골라줘,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사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고차는 여러 차종이 있는데 물론 인기 있는 차종은 있겠지만 그게 제 마음에 드는 거랑 고객님 마음에 드는 거랑 제가 열심히 골라서 제안을 드렸는데 이건 별로야 이렇게 바로 피드백이 잘못된, 이렇게 피드백이 제가 의견을 보내드렸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게 너무나도 쉽게 딱 커트가 돼버리면은 좀 이제 제가 열심히 고른 그런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고, 물론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상담 때 애초에 정해진 차종이 정해진 상태로 이렇게 의논이 좀 잘 된다면은, 차종만큼은 골라 주신다면은 조금 얼추 이게 하겠는데, 차종이 안 골라진 상태로 이게 골라야 된다고 하면 좀 애로가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여러 차 고민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 차종만, 어차피 두 대 살 게 아니고 한 대 사실 거라고 한다면은 한 개 차종으로만 줄이고 그 차만 시세 공부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많은 딜러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세 공부를 한 차 빼고 이 차는 안 좋아요, 이 차를 보시는 게 더 메리트 있습니다 하면서 차를 돌리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딴 차로 절대 가지 마시고 그 차만, 시세 공부한 그 차만 구매하시면은 적어도 눈탱이는 엄청나게 안 당하시지 않을까. 제 사이트 여기 위에 좀 공부하시면 다른 데 가시더라도 예전에 한 3달 전쯤 아반떼 AD 저한테 구매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다른 유튜브 업체를 가셨다가 토탈 200만원을 더 비싸게 구매하실 뻔 하셨던 그 기억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력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데 업체, 물론 이제 모든 업체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공인된 업체라고 해서 거기 갈까 여기 갈까 하다가 이민용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딱 어디 업체인지 딱 들어보니까 다른 업체, 그 업체를 갔다가 거기서 환경 설정 보여달라고 하니까 환경 설정이 건드려져 있어갖고 저한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업체를, 다른 분은 공인된 업체다, 여기 있는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허위매물 당하려고 한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좀 공인됐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뒤에서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공인된 업체는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얼굴 내놓고 하는 유튜브 업체라고 하더라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딜러들을 다 무조건 의심하는 건 아니고 환경 설정 보여주느냐, 내지는 시세 공부한 그대로냐, 그리고 뭐 다 좋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냐, 뭐 등등해서 합리적인 의심, 뭐 세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막연한 의심 말고, 그래서 이 딜러가 나를 속이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거 말고,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 보여주느냐, 딜러 전산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내가 시세한 공부, 내 시세 공부한 그 시세 그대로 나한테 보여주느냐, 뭐 이런 등등해서 합리적인 의심 리스트를 충족을 시킨다면은 구매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세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다른 차종, 아예 다른 모델을 보여주려고 하는 돌리는 그런 딜러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딜러 전산을 보여주면 환경 설정을 보여달라, 금액 조작이 가능하다는데 환경 설정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다른 분들 유튜브 업체에 갔다가 봤는데 얼굴색 변하고 이거 어떻게 아셨냐 하고 하면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고 어버버 해갖고 그냥 바로 저한테 다이렉트로 오시고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업체라고 해서 모두 다 정직한 업체라고 생각하시지 않길 강력하게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설정이 빵입니다. 그러면은 믿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딜러가 남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한 대 내지는 두 대만 8차를 미리 정해놓고 그 딜러한테 아반떼 AD 보러 간다, 뭐 SUV 뭐 올류소 렌트 보러 간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 딜러가 미리 전략을 짜고 이 차가 제일 나니까 이 차 금액을 좀 올려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실제로 환경 설정이 빵인데 그 차만 30만원 내지는 50만원 내지는 뭐 100만원 이렇게 금액을 올려서 깨끗하니까, 그래서 구매를 하시게 되시면은 수수료를 안 받아도 깎아줘도 그거는 깎아준 것도 아니고 수수료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남겨먹은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차 가격을 환경 설정 빵이라고 해도 미리 원래 이건데 살짝 불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깎아줘도 깎아준 게 아니다, 수수료를 안 받아도 안 받은 게 아니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시세 공부와 의문점 해소 후에는 그 합리적인 의심을 다 해소했다, 그리고 시세 공부를 했다, 의문점 모두 해소 후에는 막연한 의심, 그래도 날 속였을 거야 라는 의심은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진위 여부는 합리적인 의심 속에서 다 있는 거지, 막연한 의심 속에 있는 거는 이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세 공부한 그대로냐, 환경 설정이 빵이냐, 뭐 이 두 가지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 좋다 해도 뭐 에어컨 잘 나오는지, 히터 잘 나오는지, 열선 잘 되는지, 그리고 엔진 소리 정상적인지, 물론 이제 환경적인 벽에 붙어 있는 차 같은 경우 엔진 소리가 더 커 보이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근데 아무튼 두 가지만 시세 공부, 그 다음에 환경 설정 빵원 뭐 등등 해서 뭐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 리스트를 이렇게 지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한계차종으로 보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 시세 공부하시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 다른 차로 안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좀 이제 몇 가지만 주의를 하시면은 적어도 눈탱이는 안 당한다 라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공인된 업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공인해 줬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공인된 업체는 없습니다. 예. 이런 것이 뒤통수 쳐도 손님은 결론은 모르게 돼 있습니다. 시세 공부가 안 됐다면, 그러니까 시세 공부를 하면 뒤통수를 쳐도 손님은 알게 됩니다. 대충. 그래서 시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기억을 꼭 하셔야 된다, 아니면은 뭐 미리 사진으로 찍어 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중고차는 다 필요 없고 구매할, 이게 정리네요. 구매할 한계 차종의 시세 중에서 적정 시세를 파악하여서 외우는 게 중요하다, 뭐 시세 공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딜러들이 차량을 판매할 때는 가지고 있는 차를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이민영 팀장님 차를 이거 소렌토 몇 대 정도 갖고 계세요?
있으세요? 아니, 팀장님 차를 보고 싶어서요.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자기 차라고 하고서 파는 거를 뻥칠 때가 많습니다. 딜러들은. 아, 이거 제 차예요. 그냥 왜냐면은 길게 또 말이 이어져 나가는 게 귀찮으니까. 실제로 자기 차일 수도 있는데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차를 몇 번 판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운과 때가 맞아서. 네. 근데 대부분 90 거의 9% 느낌으로 자기 차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남의 차를 판매를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딜러분이 매입한 거. 왜냐면 그게 더 내용이 좋고 메리트가 있으니까. 딜러 전산을 순서대로 쭈루룩 봐갖고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고 그런 거를 매입을 맨날 하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그럴 확률보다는 키로수가 많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비싸게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좀 인기가 살짝 없는 비인기 차종을 매입했거나 이럴 때가 좀 많습니다. 아니면 전혀 생뚱맞은 차, 뭐 미니 쿠퍼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코란도 투리스모 제가 잘 안 파는 거를 매입은 제가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팔기에는 조금 애매한 차인데 매입을 해서 다른 딜러가 빼기에는 괜찮으니까 거의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뭐 차 종이 엄청 많잖아요. 그 뭐 아반떼 MD만 뭐 키로수 짧은 것만 해갖고 싸게 매입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습니까? 좋은 차는 또 좋은 차만의 그런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가져오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튜브 딜러도 그렇고 대부분 그 남의 차를 팔 때가 거의 99%다라는 거고 그리고 자기 차라고 해갖고 판매를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빨리 팔려고 하는 의도가 큰 거지 그 차가 좋아서 광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빨리 판매할 의도가 크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이 전달해 드리는 거는 한 개라도 도움이 되시는 부분을 가져가시라는 거지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다른 딜러 유튜브 딜러들이 말하는 것들이 이거는 아는 거를 전달해 드리고 그거를 이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보통 하는 이제 경우들이 대부분 의도가 많은데 저도 역시나 그런 의도가 아예 없진 않고 혹시라도 제 의도는 다른 데 가시더라도 이런 내용 알고 가시면 좋아요. 혹시 믿을 때 하나도 없으시면 저한테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도로 유튜브를 하는 경우인데 아무튼 다른 유튜브 딜러들이 하는 말들이 전부 다 뭐 예를 들어서 인천 부천만 걸르면은 뭐 성공이다. 그런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중고차 뭐 안 좋아서 이거 보면 안 된다. 뭐 안 좋아서 이거 보면 안 된다. 이것도 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저는 YF 소나타 K5 되게 싫어해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싫어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딜러들은 좋다고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개인의 성향이지 무조건 그거를 믿고서 무조건 걸러야 되는구나 이건 아닌 거예요.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판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공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안 되는구나 이건 아닌 거예요. 유튜브란 시스템이 어디를 걸러서 정확한 정보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영상을 통해서 자기가 내보내고 싶으면 내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디 걸르는 중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중고차 이렇게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대부분 보증수리 보험이라고 해서 추가로 비용을 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진위 여부를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무조건 다 보증해 주는 건가 그거를 좀 알고서 보셔야 된다. 모든 부분 상세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분명히 사각지대에 있는 몰랐던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내가 알았던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추가로 이 차를 문제가 있었을 때 고쳐주는 거 그게 알고 보니까 유료더라. 그 보험식으로 얼마를 내야 되는구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 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부 이자가 얼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진위 여부는 무조건 나온다 이런 데는 뻥이고요. 다 뻥이에요. 싹 다 뻥. 무조건 초저리 전액 할부 가능.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광고 멘트고요. 조회를 했을 때 개개인마다 어떤 분은 나오시고 어떤 분은 안 나오고, 게다가 누구는 금리가 신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높고, 누구는 신용이 좋기 때문에 낮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회를 해봐야지 안다. 그리고 간략하게 팁을 드리자면은, 전 요즘에 그 1금융권 중고차 대출을 쓰실 수 있는 분, 2금융권 중고차 캐피탈을 쓰실 수 있는 분 다 통틀어갖고, 일단은 카카오뱅크 중고차 대출 말고요, 그냥 카카오뱅크 신용대출을 한번 보시면 그 금리가 좀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카카오뱅크 계좌를 만드는데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일단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한도가 나왔을 때, 그렇게 해서 차라리 중고차 대출 해갖고 당일 출고도 안 되고, 뭐 1금융권 은행권 대출은 당일 출고하는 그런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될 수도 있지만, 2금융권은 바로 돈이 나오는데 금리가 조금은 있고, 옛날에는 뭐 20% 가까이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제가 조회를 했을 때 거의 13.9% 이상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신용이 안 좋으신 분도. 신용 불량은 뭐 8등급, 9등급은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7등급 이하이신 분들, 7등급에서도 되시는 분이 계시고 안 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 이하 6등급부터 1등급 이분들은 다 웬만해서는 다 나온다. 근데 대신에 직장은 다니셔야 되고, 직장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2금융권 원래 쓰셨어야 되는 분들이 카카오뱅크로 저렴한 금리로 중고차 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로 당일 출고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강력하게 추천을 한번 우선을 조회라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 1금융권 내지는 2금융권 그 조회를 할 때, 그때는 저한테 한번 전화로서 문의를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신용 조회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도 조회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엄한 데 가갖고 금리 뭐 비싸게 해갖고 그 딜러 프로테이지 뭐 2% 3% 먹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할 줄 몰라서 시세 알아보기 어렵다, 인터넷 나 볼 줄 모른다, 주위에 좀 요청하기도 좀 뭐하고 할 때는, 일단은 차종이라도 어떻게 좀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딜러를 선택하셔서 뭐 저든 다른 사람이든 원하는 금액대에 적당한 매물을 일단은 추천을 받고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한 차종으로 일단 좁히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차종이 어느 정도 좀 가시권에 있는 후보 차량이 좀 어느 정도 나온다면은 그 차를 볼 수도 있고, 오셨을 때 다시 검색해서 다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80대, 90대는 그러면 차 사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저한테 주시는 주요 연령대가 2, 3, 4, 50, 60, 70대까지 좀 다양하시기 때문에 80대 분이랑은 통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용 팀장,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5번, 미리 열심히 골라놓고 방문을 하는 것보다 그 차 열심히 골라봤자 금방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고객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수도권 안에서 좋은 차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작업 중인데, 그 차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는 방법이 단순하거든요. 금액 순으로 놓고 보고, 거기서 조금 이제 성능 점검 기록부가 조금 이제 양호한 거, 뭐 종합 검사 기간이 조금 많이 남은 거, 그 다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거, 그리고 딱 사진을 봐도 깨끗해 보이는 거, 뭐 이 정도 보면은 뭐 거의, 이런 차 2대 골라갖고 한 대 보면은 거의 무조건입니다. 금액 순으로 놓고 봤기 때문에 더 비싸게 살 필요가 일부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액 순으로 놓고 봤을 때 어차피 싼 건 안 살 거고, 싼 이유가 있는 차들은 안 살 거고, 그러면 그 차 볼 확률이, 다른 딜러들도 다 그 차를 보겠죠. 그러면 그 차는 금방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열심히 골라놓고 방문을 하는 것보다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그냥 기준 매물 한두 대 정도 그냥 몇 개 외워놓고 내지는 사진 찍어놓거나 기록해놓고 방문을 하셔서 새로 구매할 후보 차량을 골라보고 그때도 그 차가 남아있거나 한다면은 그 차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새로 골라갖고 다른 차를 볼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은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많이 팔아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판매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100점 전문가는 아니지만 100점은 아니어도 손님보다 점수는 더 잘 받을 거 아닙니까? 시험을 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고르는 게 낫다. 어차피 선택권은 고객님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100점이 아닙니다. 그냥 고객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보다 조금 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많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골라도 그 차량은 금방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그 하루 이틀 안에 스포로 돌아가서 그 미리 골라놓은 게 헛고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보시는 거를 항상 권해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사이트를 보실 때는 무조건 고르시라고 제가 만든 사이트가 아니에요. 고객님은 고르시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잘 고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확률보다 제가 골라서 더 나을 확률이 더 크지 않겠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 믿고 맡겨주시면은 저도 노력을 꽤 합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안 오시더라도 사이트를 보실 때는 시세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UV 2005년식 이하 차량들은 승용도 화물도 그러니까 승용이라는 거는 뭐 승용차 낮은 거 세단 SUV 아닌 뭐 그냥 낮은 거 5인승 중형차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뭐 투싼 소렌토 뭐 이런 것도 다 승용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SUV 차량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05년식 이하의 SUV 차량 승용 뭐 화물차 포터, 봉고 3, 뭐 등등 해서 모두 2005년식 이하는 2005년식 포함해서 이하는 모두 5등급으로 운행이 제한이 됩니다. 제가 이제 기관에 연락을 해갖고 확인을 좀 했습니다.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2005년 이상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사가 예를 들어서 뉴스포티지 2004년식 이런 차들이 뉴스포티지 2008, 9년 뭐 이렇게 나왔다면은 다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5등급일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뉴스포티지라고 하더라도 어떤 차는 5등급일 수 있고 어떤 차는 4등급이거나 뭐 3등급이거나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6년, 2007년 이런 차라고 하더라도 서울은 못 가고 어디는 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어디 가실 때는 문의하셔서 요즘에 공에 그 카메라, 과태료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공해 차량 과태료 카메라 그런 거에 안 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로 3까지의 그러니까 2005년식 이하, 2005년식에 나온 거 포함 그 이하 차량들은 유로 3까지 엔진 형식이기 때문에 모두 공해 차량이다. 유로 3나 유로 뭐 그 이하 차량이기 때문에 유로 4부터는 공해 차량이 아닐 수 있어요. 지자체마다 근데 조례에 따라서 운행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미리 그 지자체 환경과라든가 전화하셔서 꼭 문의하시고 과태료 쓸데없는 돈 안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잘 안 파는 차종을 제가 사진으로 모아놨습니다. 다 이게 공해 차량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요거 투싼, 그 다음에 요거 윈스톰, 요거는 산타페 CM이고, 요거는 그랜드 카니발, 요거는 뉴 소렌토, 이거는 뉴 스포티지, 그리고 요거는 코란도 C입니다. 코란도 C는 괜찮지 않나? 비교적 요즘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코란도 C 같은 경우에는 그 미션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위에 뉴 코란도 C는 제가 거래해 본 적이 아직은 없어서 팔고 사고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코란도 C는 그 판매 문의도 많고 구매하시려고 하는 문의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션 안 좋아서 제가 손해를 본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제 생각이고 조금 걸러야 되지 않을까. 미션 수리비? 미션 고장나면 내가 고칠게. 괜찮아 라고 하실 분이 뭐 어디 얼마나 계실까요? DPF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2차 그랜드 카니발도 미션 거의 무조건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 뭐 다른 차도 미션뿐만이 아니라 그 경유 차량, 디젤 차량에는 디젤 차나 경유 차나 똑같은 말인데 미션 엔진은 뭐 그렇게 안 좋은 경우는 흔치 않은데 엔진도 잘 봐야 되고 미션, 엔진 미션 그러니까 엔진, 미션, 터보 그 다음에 부식 그 다음에 누유 이 5가지 엔진, 미션, 터보, 누유, 부식, DPF 매연 저감 장치까지 6개 이렇게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짜증나는데 보통 이 중에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보통 30만원 금방 깨집니다. 근데 타이어 갈아야 되죠. 엔진 오일 갈아야 되죠. 미션 오일 갈아야 되죠. 브레이크 오일 갈아야 되죠. 냉각수 갈아야 되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예방적으로 차 사면은 이 4가지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이 4가지는 보통 그냥 갈라고 하면은 그냥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업사 어디 가면은 돈 벌려고 하니까 안 갈아도 되는데 갈으려고 할 수도 있고 미션 한번 안 좋아버리면은 이거 4개 가는데 한 50만원 들어간다고 쳐요. 미션 이쪽에서 교환하면 7, 80인데 고객님이 교환하시면은 뭐 150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120달라고 할 수도 있고 부르는 게 값 아닙니까? 그러면 금방 200이 또 까지는 거예요. 돈 더 들어갔고 예상 전혀 안 했는데 다 고쳤으니까 판매하겠지 싶었는데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저 보시면 얼굴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려드리고 그러면은 중고차가 뭐 그렇지 뭐 제가 고칠게요 웃으면서 그러실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그래서 제가 안 파는 아예 그냥 취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중에 그래도 괜찮은 거 있을 거야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차를 고를 때 어떻게 고르죠? 금액 순서대로 저렴한 거 순서로 고르죠? 근데 비싼 거 그래 비싼 거 샀어 그러면 이게 무조건 비싼 차가 괜찮으리라는 보장이 어딨냐. 저렴한 차는 난 키로수 많아도 상관없고요 사고는 프레임만 안 먹으면 상관없고 저는 금액이 500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SUV 그냥 이런 모델로 살 거예요. 그랬다가 금액 없다고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이전비까지 600 정도 들어갔다고 쳐요 500짜리를 샀으니까 그러면 수리비 200 나오면 어떡합니까? 현금 서비스 왔다고 고치실 겁니까? 그러면은 어쩌라는 거지? 나는 돈이 없고 SUV는 필요한데 차라리 SUV를 포기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아무튼 얼굴 내놓고 팔기가 그만큼 조금 에러가 크기 때문에 저는 매입도 안 하고 있고 판매도 안 하고 있고 잘 보면 되잖아. 네가 못 봐서 그런 거잖아. 그게 아니고 눈이 CT가 아니고 엑스레이가 아닌 이상 다 100점으로 볼 수가 없어요. 다 뜯어보지 않는 이상 분명히 뭔가 나올 것이다. 머플러 부식 나왔고 머플러 빵꾸 났다. 예를 들어서 뭐 총매가 나갔다. 밑에 하부 링크 뭐 로우암 뭐 누유 아무튼 여러 가지 다 뭐 타이어도 갈고 뭐 유리도 갈고 뭐 다 하면 썬팅도 해야 되고 블랙박스도 뭐 해야 되고 내비게이션도 매립해야 되고 후방 카메라도 달아야 되고 돈 들어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보는 연식들이 다 10년이 넘었잖아요. 제 차는 지금 5년도 안 되는데 수리비가 조금 나올랑 말랑 하고 있는데 이런 차들은 하물며 웬만해서는 11만, 15만 이렇게 된 차들까지 제가 하는데 그런 차들도 수모품 교환 주기가 도래해갖고 수리를 요하는데 금액에 맞춰서 막 20만 킬로 이런 거 사버리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더군다나 얼굴 내놓고 하기 때문에 또 안에 뭐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하는 게 슬기롭냐면은 차를 원래 갖고 있던 차주 반, 그 다음에 구매하신 고객님 반, 그 다음에 저 반, 그러니까 33%씩. 나머지 1%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고 그냥 이제 3분의 1씩이라고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슬기로운데, 보통 차를 매입해갖고 원래 갖고 있던 지금 딜러가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딜러가 팔았어요. 그러면은 안 고쳐주려고 그래요.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하지. 이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그냥 어차피 보증보험 그거 가입하셨으니까 그걸로 해갖고 알아서 하세요. 그래갖고 알아보니까 이거 안 된다는데요. 그러면은 저 이거 싸게 팔았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해주시는 고마운 분도 계시고,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서 140만 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50인가 60인가 60인가를 지원을 해주셨어요. 심지어는 옛날에 뉴력셔리 티지 그랜저 팔았을 때 그거는 VDC 모듈이라는 게 나갔었는데 그게 140 정도가 된대요. 120이었나? 120이었나? 120 정도? 그런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좀 비슷한 금액입니다. 100만 원은 넘었고 100 초반이었었는데 50만 원인가 60만 원을 지원해 주셨고, 나머지 반반은 손님과 제가 했습니다. 아무튼 그때 스트레스가 엄청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를 판단하는 게 제 수수료 30만 원 받고 하는데 오히려 더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고객님이 또 이해해 주셔서 조금 덜 받으셨나? 아마 그랬었나? 2달 전 일인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무튼 그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차를 그 매입해서 갖고 있던 차주분께서 나몰라라 했으면은 이제 큰 문제였는데, 그분이 다행히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셨고, 상당 부분 3분의 1 이상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VDC 모듈이라는 거를 원래 수리를 한번 하셨던 분이 또 그러니까 그때 많이 해주셨던 거지, 처음부터 몰랐으면은 그냥 나몰라라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감사하게도 해주셨어요. 아무튼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금액에 맞춰서, 그러니까 수리비를 미리 대비하고 사지 않는 이상, 아니 내가 고장내 틀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수리비를 내야 돼? 이게 아니라 10년 됐으니까, 10년 넘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고, 만약에 굳이 이게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한두 가지만 고치면 될 텐데 아예 이런 거 안 하고 1000만 원 이상 거를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런 거는 또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리비를 미리 예비를 하고, 안 나오면 땡큐지만 아예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정도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금액 순으로 보니까. 근데 비싸도 그렇게 좋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뉘앙스인지는 조금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대충 감이 오시겠죠? 이 정도는 제 말이 정답은 아닌데요. 이런 거를 알고 사는 거랑 모르고 사는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현대부터 한번 적정시세, 제가 생각하는 적정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이게 딱 보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마련을 해봤고, 지금 투싼 IX 같은 경우에는 800부터 1100 이 사이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주로 1000만원 미만대의 차종은 잘 안 팝니다. 근데 같이 껴있는 거는 1000이 좀 걸쳐있는 것도 포함이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 투싼 IX 같은 경우에는 800부터 1100 정도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전산을 다 보면서 좀 이제 꼼꼼하게 못 본 차도 덜어 있는데 주로 이 안에 있을 수 있는데, 보통 투싼 IX는 800부터 1100 사이 보시면 되시고, 뉴 투싼 IX는 1200부터 1400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모든 차량들이 여기 옆에 그 http 땡땡 슬래시 www. 한글로 클린카드.com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 금액대 보지 마시고 이 금액대를 이렇게 보시면 된다 라고 이제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기준은 보통 15만 킬로 미만부터 짧은 것들, 키로수 뭐 몇천 킬로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1400짜리가 몇천 킬로가 된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 범위대에서 제일 많이 팔만하다, 이 이상은 볼 필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 말이 정답이 아니니까 이것보다 비싼 거 사도 되실 수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이거 벗어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마련해 본 겁니다. 올류수산 같은 경우에는 1500부터 2000인데 거의 좀 이것저것 뭐 옵션, 뭐 색깔, 흰 색깔, 뭐 이것저것, 뭐 밑에 데일라이트 들어가고, 데일라이트가 그 주간등이라고 해서 낮에도 좀 이제 빛나는 그런, 다른 차가 내 차를 잘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데일라이트 등이라고, 주간등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뭐 1800, 1900, 뭐 연식 15년, 16년, 16년, 17년 이렇게 넘어가고, 뭐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고 내비 뭐 제대로 뭐 차 깨끗하고 하면은 뭐 1800, 1900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0부터 2000. 그러면은 투싼 RX는 800으로 살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전비까지 뭐 하면은 뭐 88에 64 해갖고 64만원 이전비에다가 매도비 뭐 대충 27만 9천원부터 34만원 언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한 30만원 매도비 잡고 그냥 왔다 갔다, 그리고 수수료 30이라고 했으니까 30만원 잡고 뭐 이것저것 하면은 뭐 100만원 정도 더하고 하면은 900이면 사겠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있게 해서 한 1000 정도 볼 수도 있겠구나. 이 1100짜리를 만약에 사면 어떤 거지? 일단 사이트 한번 보시고 1100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850, 950 그 사이인데, 그럼 뭐 하면은 1100까지 이전비 잡고 보험료 따로 생각하고 하면은 1200 정도 먹히거나, 좀 젊으신 분은 뭐 1300까지 보고 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매립, 뭐 내비게이션 매립이 돼 있으면 뭐 블랙박스만 해도 되고, 블랙박스가 달려있으면 블랙박스 안 해도 되고, 썬팅이 안 돼 있으면 썬팅을 해야 되는데 썬팅이 잘 돼 있으면 썬팅을 안 해도 되고, 타이어가 안 달아져 있으면은 타이어 교환을 안 해도 되는데, 타이어가 달아져 있으면 타이어 교환, 뭐 브레이크 패드 뭐 등등 해서 조금 대비를 해갖고 1200까지 보면 되려나? 전화를 해보자 해갖고 전화를 딱 해서 좀 저랑 이렇게 상담을 좀 하시고, 좀 어느 정도 계획하면은 날짜 잡고 오시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뉘앙스로 제가 짜본 겁니다. 산타페 DM 같은 경우에는 1400에서 1800, 산타페 더 프라임은 1750에서 2300, 산타페 TM은 2800부터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의 3000 초중반 정도 봐야 될 겁니다. 2800부터 보시면은 봐도 되긴 하는데, 은색깔의 뭐 옵션 뭐 제일 낮은 거에 뭐 그냥 뭐 이런 조건일 확률이 높고, 대부분 뭐 보고 뭐 보면 3000 초중반인데, 어떤 분은 옵션 다 필요 없고 산타페 TM이 좋아, 뭐 휠이 뭐 사이즈가 작고 뭐 볼품이 없어도 상관없어, 난 산타페 TM이면 근데 어차피 엔진 미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2800에 은색깔 깡통 사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은 뭐 이쪽 볼 수도 있을까봐 제가 써놓은 거지, 계획을 이것부터 이거 잡으셔라 이건 아닙니다. 코나도 1700부터 2100인데 어떤 분은 1600, 7, 80에 구매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낮거나 키로수 좀 있거나 뭐 그런 것들. 근데 2100까지 갈 바에는 사실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새 차랑 중고차랑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사이트 먼저 한번은 서치를 한번 해보시고 그때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미리 지레짐작으로 코나 살 건데 2100까지 봐야 되는 거면은 안 살래,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일단은 보시고. 근데 매물 사이트를 보니까 매물이 왜 이렇게 적어? 몇 대가 없네? 뭐야? 아닌가? 이건 인천에만 있는 차들인가? 아닙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전체가 나와 있는 건데, 업데이트 요청이 좀 이제 해주시면 전화로 해주시는 게 좋고, 문자나 카톡으로 해주셔도 제가 좀 늦게 확인을 할 뿐이지 하긴 합니다. 근데 전화로 하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로 부담 없이, 그냥 좀 유튜브 나온다고 해서 제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니고 하니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일개
딜러일 뿐이니까 제가 아는 그냥 정보를 알려드리는 그냥 일개 딜러이기 뿐이니까 부담 없이 요청해 주시면은 어떤 차종이든지 당장 실시간으로 서울 제외한 수도권 전체로 이 금액 안에서만 업데이트를 해드릴 텐데, 왜냐, 제가 1600부터 2200 사이를 만약에 업데이트 하면은 1600만원대 차들을 다 파는 것 같잖아요. 근데 1700만원에서 2100 사이에 있는 그 제 사이트에 있는 모든 차를 제가 다 판매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딜러 전산에서 그냥 가져오기 버튼을 해갖고 바로 싹 넘어오는 거고, 그냥 이제 제가 그 중에서 몇 개만 그냥 대충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대 한 대 보고서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런 게 투자되기 때문에 제 사이트에 12,000대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저 혼자 12,000대를 한 대 한 대 그 다 하기가 너무나 에러가 큽니다. 그래서 일단 시세 공부하시는 데만 활용해 주시고, 제가 다른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보는 방법들이 있는데, 뭐 종합 검사 기간 뭐 지났나, 뭐 지나 있어도 크게는 상관이 없고, 뭐 렌트 이력 있는가 해갖고 뭐 금액 순으로 봐서 이거는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성능 기록부를 딱 보면서 들어온 날짜 보고 뭐 일모저모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이제 흉내 아닌 흉내 이렇게 해주시면은 좀 저랑 보는 관점이 비슷해집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코나는 뭐 이런 거 뭐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일단은 보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 주시고, 그래도 새 차랑 중고차랑 큰 차이가 없으니까 난 코나 살 건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코나 말고 요즘에 인기가 있는 티볼리로 갈까? 티볼리는 좀 만만한 금액대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새 차 보니까 한 2,500 하는 것 같던데, 이 정도면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차종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긴 있는데, 이쪽 갔다가 그런 거는 너무 또 이제 그런 거는 막상 매매단지 방문하셨을 때 구매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매매단지를 언젠가 방문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한 개 차종으로 좁히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차를 4대를 보더라도 한 개 차종만 4대를 보는 게 낫지,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하면 헷갈려갖고 차 구매 못할 확률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못 사는 건 아니겠지만, 무조건 아니지만 확률은 못 살 확률에 거의 다다를 정도로 2대, 3대 이렇게 차종을 폭을 넓힌 상태로 매매단지 방문을 한다는 거는 거의 못 사고 올 확률, 괜히 헛걸음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그러니까 한 개 차종만 보시는 거를 굉장히 권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베뉴는 매물이 아직 없습니다. 베라크루즈는 이거는 1600부터 너무 비싼데? 이 기준이 뭐냐면은 이 차종만, 그리고 모하비 이 2개 차종은 12년식 이상 것만이다 라는 겁니다. 왜? 난 좀 1000 초반에 살 건데?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알고 사셔야 돼요. 미션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미션 한번 수리하면은 7, 80 이상, 뭐 비싼 데는 100 초반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고 사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12년 이상의 SUV들이 무조건 미션이 좋은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주위에 매입하고 판매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미션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2012년 이상 것부터 보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갖고 2008년, 9년, 10년, 11년 이 4년 이내에 있는 차들을 무조건 안 파느냐, 그것도 아니긴 한데, 일단은 권장할 수 있는 금액대가 요겁니다. 요거. 네. 맥스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인기 차량이긴 한데 1600에서 2200, 스포티자는 900에서 1100, 더 뉴 스포티자는 1100에서 1600, 더 SUV 스포티지 거의 요즘 나오는 모델이랑 거의 똑같고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더 SUV 스포티지 1500에서 2000, 그리고 더 볼드 스포티지 더 볼드 이건 2200에서 2800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렌토 R이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막 900에서 1100 사이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뉴 소렌토 R 전 거 2008년 말, 뭐 9년, 10년, 뭐 이런 11년 이런 소렌토 R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션 안 좋은 차가 되게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뉴 소렌토 R부터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위에 올류 소렌토, 뉴스렌토 R은 1300부터 1700이고 제 생각에 적정 시세가 올류 소렌토 같은 경우는 1800부터 2500입니다. 올류 소렌토. 더뉴랑 올류랑 조금 틀리죠. 살짝. 이거는 8단 미션이고 이건 6단 미션. 2400부터 3600. 근데 올류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실 만한 금액대가 이게 제가 타고 다니는 차라서 좀 잘 아는데 2000 초중반 됩니다. 그러니까 2100에서 2000에서 2350 같은 느낌? 그 사이쯤? 근데 1800만원 등급 뭐 낮아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거 해놓은 겁니다. 다 대부분 렌트 이력이 없는 거예요. 스토닉 같은 경우는 1400부터 1700. 셀토스는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매물이 아직 없습니다. 카니발 R 같은 경우에도 막 300만원대의 카니발 R이 있어요. 근데 키로수 15만 이하로 봤을 때 용도 이력 없고 했을 때 800부터 1400인데 요 차 정도 미션 잘 봐야 됩니다. 미션이 튀는지 미션 그 성능 점검 기록부에 미션 부위에 미세누유가 체크가 돼 있으면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걸릅니다. 왜냐면은 미션이 튀거나 거기서 누유가 미세누유라도 엔진은 거의 미세누유가 있으면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거의 뭐 괜찮은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는데 미션 부분에 미세누유가 있어버리면은 거기만 하나 찍혀 있어도 저는 판매하기가 조금 애로가 있어요. 무조건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는 안 팔 것 같아요. 네. 주위에 좀 비스무리한 차 중에서 미세누유가 없는 차를 볼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미션이 괜찮으면 미세누유가 잘 안 찍는 부위인데 왜 찍었을까? 이런 의심부터 하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고 올류 카니발도 미션 부분에 그 누유가 있다 라고 찍힌 차들이 거의 없긴 한데 혹시라도 있으면은 웬만해서는 걸르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그게 또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되겠죠. 잘 본다라는 게 차량을 실물을 봤을 때 미션을 한 단 했을 때 쾅 치고 나가냐 아니면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3초, 4초, 5초 걸리느냐 뭐 이런 거를 봅니다. 더뉴카지만 이거는 웬만해서는 좋겠죠. 요즘 나오는 거니까. 2500부터 3500. 올류 카니발은 1700부터 2600. 더뉴 카니발은 2500부터 3500. 모합이 12년식부터 기준으로 1600부터 2500. 그 위에 거의 안 바뀐 주간등, 데일라이트 등, 뭐, 그 정도의 뭐, 미션은 이거 12년식부터 8단이고, 더뉴 모합이 요것도 조금 이제 살짝 뭔가 바뀌었겠죠. 2500에서 3600. 올류 카렌스. 요거는 올란도를 싸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대체로 해서 이 쉐보레 차들은 13년식 이하는 보령 미션이라고 했고 안 좋은 인식이 굉장히 크거든요. 딜러들도 그렇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쉐보레 것 자체가 13년식 이하 것들은 가격은 굉장히 메리트 있습니다. 뭐 6, 7, 800. 근데 미션이 안 좋다는 얘기를 저는 이제 한 번도 느낀 적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13년 이후 거 될 수 있으면 14년식 이후 이렇게 봅니다. 카렌스가 그래서 이제 좀 대체로 금액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매물이 많이 없어요. 이거 구매하실 그 소비자층이 대부분 다 올란도를 사셔갖고 많이는 없는데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직 뭐 팔아봤거나 이게 뭐 무조건 좋다고 하는 그런 건 아닌데요. 이거는 적어도 미션 안 좋다는 얘기는 특별히 안 들렸기 때문에. 더뉴 카렌스는 1400에서 1700. 그 위에 니로 같은 경우에는 1800부터 2600 사이인데 니로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그런 옵션 추가된 부분을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좀 이제 옵션 정보란을 보면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사진에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사이트에서 보실 때요. 매물도 그렇게 많지 않고 드라이브 와이즈가 달려있는 이런 매물들이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쭉 뭐하고 하면은 어차피 이전비도 안 들어가겠다. 저거 뭐야, 새 차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차가 워낙에 없으니까. 게다가 또 뭐 있고 하면은 썬루프가 없고, 난 썬루프 있는 거 보는데 그러면 썬루프가 또 없고, 반대로 완벽하게 입맛에 맞는 옵션 찾기가 힘든 차종이 아닌가? 그냥 한번 볼까나?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주시죠. 업데이트도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실시간 업데이트를 원하시면은 저한테 요청을 문자 카톡을 해주시면 조금 늦을 가능성이 크고, 전화를 해주시면 거의 뭐 실시간으로 할 때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년 이하 거 기준이 아니고 13년 이상 기준입니다. 800부터 트랙스, 800부터 1400, 캡티바 같은 경우에는 800부터 1300인데 요거 여태까지 유튜브를 2년 거의 반 정도 하면서 한 대 팔았습니다. 근데 가성비는 좀 좋을 수도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좀 연비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었나. 아무튼 그 팔았을 때 잘 타고 다닙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 이후로 한 번 또 이제 주위 분이 뭐 차 사신다고 해서 소개를 한번 해주셨었나 그랬을 거예요. 예. 올란도 같은 경우에는 1050부터 1600 사이로 보시면 되시고, 이 이상 것도 있긴 있는데 한 이 정도 안에서 보시면 되지 않나. 15년식의 뭐 키로수 짧은 거 보시면은 거의 뭐 1400, 1500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코녹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물은 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2600부터 2800 사이로 매물 대수가 많이 없습니다. QM3 같은 경우에 이게 연비 깡패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 친동생도 QM3를 타고 있긴 한데 이제 조작 여러가지 뭐 시트 포지션 뭐 이렇게 뒤로 젖히는 거라든지 뭐 이모저모 조금 약간 어렵다, 좀 장고장이 조금 있다, 수리를 보려고 하니까 좀 수리비가 좀 있다, 이런 평이 있어요. 삼성 차, 요거는 르노 삼성이잖아요. 거의 수리비가 수입차 수준으로 조금 나오는 특징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다 차선책은 조금씩은 있는데 그래도 수리비가 좀 비싼 것 같긴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비율로 따지면 한 1.5배 느낌이긴 합니다. 제 말이 무슨 이제 공인된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주위 분들 혹시라도 타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한번 물어봐 주시면은 난 고쳐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지는 야, 삼성차가 좀 비싸긴 비싸, 연비는 근데 좋아,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의견이. 그래서 어떤 게 딱 정답이면 좋겠는데 정답이 아닌 그분의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는 거니까 좀 답답한 거죠. 아무튼 수리비가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 연비는 굉장히 좋다. 연비 보고 타는 차다. 거의 제 주위 의견을 보면 그렇습니다. QM3는 900부터 1400. 근데 이제 가죽 시트 있는 차가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뭐 희귀 레어템이라고 해갖고 좀 찾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 가죽 시트가 있으면 뭐 1200, 1300 금방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랑 그 디자인 차이가 많이 없는데, 이거를 타시는 분들은 디자인 차이를 좀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뭐 라이트라든가 1300에서 1900.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금액대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이게 굳이 본다면 인기가 있고, 소형 SUV 중에서는 티볼리가 인기는 압도적으로 많고 대수도 많아서 고르기도 좋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연비로 보면 이게 1등이고 인기도로 보면 티볼리가 그 1등이다. 트랙스도 좀 무시 못할 그런 인기를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코나 무늬는 좀 잘 못 들었어요. 한 번 있었나? 스토닉도 한두 번. 인기 있는 차를 지금 이제 요건 아직 쌍용차는 안 봤는데 볼 겁니다. 올류 투싼 인기 있고요.
투싼 IX는 그냥 중간입니다. 뉴 투싼 IX도 중간이고 인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인기가 좀 많은 것 같고, 요거는 중간 이상, 상은 아닌데 중상 정도 인기도가 중간 그 정도 느낌입니다. 산타페 더 프라임은 이게 금액이 조금 있고 올류 소렌토에 좀 가려진 게 있어서 요거는 중간입니다. 이거는 새 차랑 비교해 보면은 얼마 차이가 안 나거나 이거 살 2,500 넘어갈 바에는 새 차를 보자 이런 의견이 있는 건가 해서 좀 이거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허위 매물 뭐 1600, 1700 이하 뭐 1000만원 심지어는 미만 것들 이런 거 다 허위입니다. 보지 마십시오. 코나 또 문의 한 번도 아직 한 번 왔습니다. 한 번. 베라크루즈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900에서 1100, 1200 그 사이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한 8, 900, 1000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가격대는 저는 아예 못 팔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예 수리비 200 정도 들여갖고 타실 수는 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차고 잘 만들어진 차예요. 그래서 많이 찾으시는데 저는 좀 이제 안정권인 키로수 좀 어느 정도 적어도 13, 14만 이상 것들은 잘 안 팔려고 하고 또 이모저모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랑 인연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좀 여태까지 유튜브 하고서 베라크루즈는 한두 대 팔았나 그랬을 거예요. 하도 저렴한 거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렇습니다. 맥스크루즈는 매입도 안 하고 판매도 안 해본 유일한 차종입니다. 여태까지 제 중고차 하는 역사상 매입과 판매 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문의 한두 번? 안 오셨고 팔지 않았습니다. 매입도 안 했고 스포티자는 제가 여태까지 중고차 하면서 좀 상당히 좀 비중을 많이 뒀던 차인데 요즘에는 인기도가 조금 내려갔긴 했습니다. 그래도 살짝인데 그래도 중간 이상입니다. 중상. 그리고 더니 스포티잘 중. 이것도 중에서 중상. 이거는 매입도 판매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이건 중. 이거는 중상상. 상에 들어가나? 인기가 좀 많습니다. 더니 소렌토는 가격적으로 해갖고 이거 살 바엔 새 차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2,500이 넘어가고 뭐 3,000이 넘어가면은 거의 뭐 새 차가 3,650 원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거의 풀옵션도 이거는 문의가 좀 많이 안 왔습니다. 사이트를 통해서 좀 비교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뉴 소렌토는 뭐 더뉴 소렌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종을 제 사이트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토닉은 문의 왔었는데 아직 판매를 해보지 않았던 차고 이거는 매입과 판매를 좀 활발하게 했던 차인데 좀 제가 팔만한 금액대는 1100, 1200, 1300 이 정도다. 800짜리는 조금 뭔가 불안했었나 보죠. 올류 카니발 제 첫 고객님께서 올류 카니발을 검정색 원주에서 또 오셔갖고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첫 고객님, 유튜브 시작하고 첫 고객님. 네. 더뉴 카니발 이쪽 가격이 있어서 모하비도 문의가 좀 많이 오는데 이것도 잘 많이 판매를 못했던 차입니다. 문의에 비해서 제가 좀 가리니까 좀 내용 좋은 차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더뉴 모하비 뭐 인기 있고 카렌스, 더뉴 카렌스 거래 안 해봤습니다. 니로 거래 해봤고 이거는 인기 들어보면 중상입니다. 상 아예 극상은 아니고 한 상, 중상 그 느낌입니다. 트렉스 중상, 캐티바 중하
잘 몰라서 그런가? 근데 이게 좀 연시 키로수 대비 조금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좀 다른 거에 좀 밀려있다. 올란도 이거는 극상, 완전 상상. 네. 이코녹스는 아직 거래를 안 해봤습니다. QM3 중상, 이거는 아직 거래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이거 QM6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요거는 언급을 잘 안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커런트 스포츠 극상, 나머지는 하. 거래 안 해봤고 이거는 2번 거래해봤고, 이거는 중하 정도 되겠네요. 이거는 극상, 이거는 중간. 이거 찾는 분들이 너무 10명 중에 9분이라 이거는 10명 중에 1분 정도 느낌입니다. 이거는 하. 커런트 투이스모 왜? 올류 카니발에 가려져 있으니까. 게다가 또 DPF라든가 미션이라든가 조금 제 경험상 좀 안 좋았던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모든 차가 그러진 않겠지만. 슈퍼렉스턴, 요거 좀 인기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상, 이거는 중. 이거는 새 차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새 차 이 가격 보실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이제 돈을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새 차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중을 줄까?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네. 제 생각이에요. 중. 이거는 극상. 이거 중. 이거는 중하입니다. 금액 다 보시고 하셨는데 다 성격이 다르듯이 어떤 분들은 올류 투싼 사시는 분들은 계시고, 또 다른 분은 더 SUV 스포티지 보시는 분도 계시고, 좀 이게 연령대로 봤을 때는 좀 올류 투싼, 더 SUV 스포티지 20대 중후반 내지는 30대 중후반 그 사이쯤으로 20, 30대 층들이 좀 분들께서 많이 보시는 거고, 투싼 IX 이거는 금액 대비 봤을 때 5, 60대 분들, 5, 60대 분들이 금액이 1000언저리를 왔다 갔다 조금 이제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지, 투싼 IX 이제 연령대로 보면은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거는 5, 60대 분들께서 조금 이제 향후 10년을 두고 보실 만한 차다. 이거랑 스포티지 R, 더 뉴 스포티지 R도 덜어. 뭐 20대, 30대 분들도 많이 찾으시고, 이게 연령을 나누는 건 아닌데요. 아무튼 좀 이제 많이 접근하실 때 베라크루즈, 이거는 3, 4, 5, 60대 정도 느낌입니다. 4, 5, 60대? 30대 후반? 근데 거의 뭐 30대 후반은 조금 이제 이질감이 있고 4, 5, 60대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뭐 2, 3, 4, 5, 60 다. 올류 소렌토 3, 40대, 3, 4, 50대, 60대. 이렇게. 근데 차라는 게 항상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는 어떤 차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800짜리 투싼 X가 저기까지 가는 거는 연비도 뭐 성능도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뭐 여기서 제일 비싼 차가 더 뉴 모하비, 렉스턴 스포츠칸,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거는 800짜리도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건 똑같고 연비 비슷합니다. 많이 차이 날까요? 모하비가 오히려 더 안 좋겠죠? 예를 들어서 더 먹긴 먹겠죠. 배기량이 크니까. 베라크루즈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렴한 거 사서 수리비가 좀 나오긴 나오더라도 안 고쳐지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고치면은 그 부위는 몇 년을 갑니다. 좀 저렴한 거 사서 그냥 다 고치고 타는 것도 다 고치고 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라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고친 부분이 또 고쳐야 되고 또 고치고 고친 부분이 또 고쳐야 되고 고친 부분이 또 고쳐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모저모 생각해 보면은 굳이 비싼 차를 일부러 갈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코란도 스포츠 구매해서 한 수리비 한 200 정도 예상을 해갖고 한 1100 정도 구매를 해서 수리비 안 나오면 땡큐고 일단은 예비로 200만원 해놓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예상은 일단 해놓고 무조건 당첨은 아닙니다. 200만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뉘앙스인지 앞서 보셨던 내용이랑 다 종합해 봤을 때 조금 감 잡지 않으셨을까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좀 예비해 놓자라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저렴하게 사서 좀 고치고 좀 오래 타고 안 고칠 확률도 있고 근데 그게 불특정하니까 그렇습니다. 제 사이트 주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http://www.cleancars.com입니다. 다른 곳에 만약에 유튜브나 다른 업체에 가시더라도 시세 공부하셔서 안 좋을 리 없습니다. 좋지 않을 리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딜러들이 보는 매물 공유 프로그램 카메이저 그대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업데이트 요청해 주시면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에도 물론 이제 버벅댔던 것 같긴 한데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오늘은 한꺼번에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버벅대는 거는 예전에도 똑같았던 것 같고 이게 원래 저인 것 같고 조금씩 제가 옛날 영상을 제 거를 최근에 봤어요. 근데 그때는 표정도 맨날 이러고 막 심각하게 목소리도 조금 안 좋고 마이크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좀 발전을 하긴 했는데 제 발전 속도가 엄청 더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 많고 제가 영상을 그동안 많이 안 올렸는데 그래도 꾸준히 봐주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셨던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너무 부족한 저를 이렇게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이제 하루하루가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님분들이 덜어 오시니까 그랬던 제가 좀 반성스럽습니다. 손님이 떨어져서 영상을 하는 거냐 이런 것도 좀 있긴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항상 어떤 거를 좀 좋게 정확한 정보를 좀 효율적으로 알려드릴까 좀 여러 정보들이 공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판치는 이 속에서 나는 베스트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 것도 일부는 맞고 어떤 건 틀리고 저도 어떤 분들이 제 영상을 봤을 때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정답이 아니라고 꾸준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건 제 생각이니까 누가 고민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유튜브란 그런 플랫폼이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서 정보들을 습득을 하실 때 전부 다 완벽한 정보는 아니구나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부분은 맞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지 다 영상을 통해서 내보내는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은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마치고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은 조금 길어지긴 할 텐데
혹시나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신 분이 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넘겨가면서 보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 다 보신 분도 계셨을 거고 한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중고차를 구매하시는데 좀 폭을 좁히시는 것으로 활용이 어느 정도 되셨다면 좀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믿을 만한 그런 업체가 한 군데라도 없다면 와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업로드 이렇게 푹 쉬고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당분간은 잘 지킬 것 같은데 나중에 저의 거울로서 오늘 좀 명심을 한 번 더 다짐을 업로드 그렇게 2달 이상 쉬면 안 된다 라는 거를 후회한다 너 이런 생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저리 또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